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되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등 신제품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엄청 강하진 않지만 국내 증시 조금씩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2% 상승한 2,77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하면서 90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 날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강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했었던 애매한 모양에서 그래도 좋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모양을 한번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따가도 공개방송 때에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하기는 훨씬 더 좋아졌다. 왜냐면 급락의 위험성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을 보면 그동안에서 미국 시장한테서 불안했던 게 뭐냐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제까지의 요 다우존스 모양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하면 저항받고 밑으로 밀렸을 때 이렇게 밀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넘어갔어요. 좋은 모양이면 넘어갔어요. 자, 나스닥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도 14,500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일단 갖다 놨어요 지금. 그리고 넘어가주면 더 좋은 거죠. 갖다 놔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그걸 못 가고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그리고 다음에 유럽 시장도 어제까지 아니 반등 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주고 밑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면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애매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확진자도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질 않아요. 뭐 오늘도 사봤자 요만큼 삽니다. 1,470억. 팔 때는 몇 천억씩 팔고, 뭐 5천억, 7천억, 8천억씩 맨날 팔다. 살 때는 조금 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살 때는 몇 천억, 뭐 1, 2천억밖에 안 사요. 팔 때는 더 많이 팔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애매해서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다우존스 정고점을 돌파해줬고 나스닥도 그쪽까지는 붙여놨고 유럽 시장도 양봉이라는 걸 하나 받쳐놨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을 좀 더 다지는 모양이 나와서 좀 안전하게 좀 더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 코스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외 시장이 저렇게 됐으면 원래는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다 반등 줄 줄 알고 다들 기대를 했겠죠? 근데 어때요? 안 움직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고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세요. 막 날아가는 종목들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날아가봤자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일부 제약주들, 뭐 지금도 보면 부강약품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어제도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재택 치료, 그러니까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어제 그래서 메디아나 CU 메디칼, 맥 ICS 이런 애들 상한가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비약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일부 움직이고 상비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 관련주 이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이제 재택 치료 관련주 쪽인데 그러다 보면 지금 확진자들도 계속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5만 명이 아니고 이제는 막 10만 명도 조만간 이달 말에서 나올 거라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듯이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제까지는 재택 치료 관련주 해가지고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라든지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데들이 움직였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한 번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쪽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분할 저점 매수 전략을 제가 어제부터 드렸어요. 원래는 오늘 장 마감 무렵이나 내일서부터 한번 생각을 했었던 건데 장이 잘 안 빠져요. 어제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거는 장이 쉽게는 잘 안 빠지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분할 저점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세요.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이 아마 10만 명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동일한 증상입니다. 전 세계 다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뭐 프랑스도, 뭐 그리스도, 뭐 이탈리아도, 영국도 확진자가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나오면 그래도 단기 매매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 갖고 나왔는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를 해야 한다. 떠있는 종목은 절대 따라가지 말자 의견 주셨습니다. 매매하기엔 더 좋아졌고 급락의 위험성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화수는 설 연휴 휴장이었고요. 네, 삼성 SDI는 매수가 미도달했고 PI 첨단 소재는 3.4%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 화요일인 삼성 SDI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어제 편했던 엑세스바이오는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0.4%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어제와 동일합니다. 엑세스바이오. 원래는 뭐 다른 애들을 가져나와도 되는데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아직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게시판을 가봤는데요. 지금 모든 진단키트 관련주들 게시판 가면요. 거의 뭐 아비규환 아니면 욕들이 난무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물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물렸고 수익도 안 주고 맨날 빠지니까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다가 이거 이미 벌써 사람들이 포기했다는 얘기죠.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막 사는 게 아니고 분할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분할 저점 매수를.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염두를 하면서 싸게 노리셔야 되는데 그 만약에 3차까지 내려온다라 그러면은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은 3차까지 매수가 가격이 내려오려 그러면 여기서 한 20%는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3차 가격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를 어제서부터 분할 저점 매수했으면 이제 오늘은 2차 매수를 잘 노려보시고. 근데 2차 매수 가격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2차 저점 매수를 하고 또 3차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3차까지 염두를 해서 공략을 하면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하지만 1차, 2차, 3차까지 염두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거의 2차 매수에서 마무리가 돼서 반등을 줘서 매매를 하는, 그래서 5에서 10%는 간단하게 나오는. 왜냐면은 지금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 추이고요.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흔들리죠. 원래는 제가 오늘 미국 시장이 막 움직이고 어제까지도 미국의 항공주도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주도 잘 움직였고 리오프닝 관련주 여전히 강세고 IT도 움직여서 그러면은 아직 못 움직였던 소비주들이나 아니면 IT 부품주를 한번 추천을 해볼까 생각하고 아침에 딱 뚜껑을 열고 장을 봤는데 뭐 게임주부터 아침부터 막 흘러내리더니 리오프닝 관련주도 소비주도 흘러내리더니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갔다고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애매할 때에서는 오히려 거래 실렸던 이런 테마주들을 쫓아가지 말고, 제가 원래 제약바이오주들 쪽에서 일부 제약주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동제약을 1월 25일 날 얘기했어요. 쫓아가지 말고 조종시 공략하자, 이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수젠텍부터 해서 막 급등을 하고 뭐 휴마시스도 막 급등할 때에서 쫓아가면 안 된다. 기다리다 보면 많이 내려올 때가 있을 건데 그때에서 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올라갈 때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더 내려야 돼, 휴마시스 애들은. 더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쪽 애들이 이러다 저러다가 이제 갑자기 움직이면,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움직여버리면, 그러면 그때서는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공략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육 종목 SS바이오 잠깐 체크를 하고 SS바이오 가격 전략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S바이오 자 차트를 보면 뭐 차트는 안정적이에요.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는 19,400원에 얘기를 했었다가 장중에 650원까지 올라가서 1.3%인가 1.몇%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밀리기는 했는데 뭐 그냥 그 자리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갖고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차 매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수젠텍이라든지, 근데 수젠텍 오늘 또 빠집니다. 수젠텍이라든지 일전에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 조정을 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니면 올라가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녹십자 MS라든지 그렇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적들을 보게 되면 다들 실적들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다 좋아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엑세스바이오 실적을 보면 다른 진단키트들 다 비슷비슷한데 실적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실적이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수익이 80배 올랐습니다. 8,000%. 8,053%가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컨서세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선 적자 회사였어요. 영업이익도 적자고, 그다음에 2019년 적자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게 687억의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액도 1,200억대, 당기순이익도 478억대. 그리고 나서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서는 그때 늘어난 것 대비 얼마큼? 80배, 8,000%. 엄청난 이제 흑자 전환이 돼버렸는데 다른 애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확진자가 하루에 막 500명, 뭐 1,000명이 잘 안 됐을 때에서의 수익이었고, 불과 5,000명 넘어가고 10,000명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작년에서는 1,000명대, 뭐 요 정도 돼서 500명대, 1,000명대 하루 확진자가, 거기에서 이뤄낸 저 실적이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서 하루에 10만 명.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몇 배, 장난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만 판매를 하느냐? 키트를 한 2억 개를 생산을 하면요, 1억 개는 해외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지금 난리거든요. 해외에도 지금 필요해요. 거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이런 시세를 기다리면서 300% 올라갈 거니까 요거를 300%짜리니까 그걸 공략합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이슈에 그래도 여기에서 뭐 30%라든지 아니면 뭐 잘 가면 뭐 3만 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인 시장에서 매매 정도는 될 수가 있으니까 차트도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미 좀 떠 있는 애, 녹십자 MS, 휴마시스 이런 애들은 좋기는 좋은데 많이 떠 있으니까 좀 들어가기가 좀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애매하고, 이런 건 좀 조정받을 때 좀 다시 얘네들 공략을 해야 되고, 엑세스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EDGC,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EDGC를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시키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랬죠. 거래량이 좋아서. 근데 이것도 좀 떠 있어갖고 좀 애매한데, 뭐가 움직이든 간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10만 명이
그러니까 이번 달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달 말 그렇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7만 명까지 예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진단키트 이미 벌써 편의점에 동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한 번 정도의 이슈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세스 바이오도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보유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지금 어제에서 가격 비슷하게 동일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1차 매수 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싸졌으니까 사셔도 되는데 2차 매수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18,000원. 18,000원. 그래서 18,000원으로 밀리면 2차 매수로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2차 매수로 18,000원 내려오느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차 분할 매수의 의지는 뭐냐면 웬만하면 때려 죽여도 물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도 2차 매수까지 노리는 분들은 내려오면 18,000원 부근에서 노리시면 되고 안 내려오면 사지 마세요. 1차 매수는 어제 분할 매수했으면 됐고 2차 매수는 18,000원. 그러면 그다음 3차 매수는 대충 봐도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1차, 2차, 3차 분할 매수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고점, 저점이죠. 그럼 이쪽까지는 올린단 말이에요. 이쪽까지는. 그럼 지금서부터 이쪽까지만 올려도 이게 24%인데, 23%인데 지난번 있었던 그 코로나가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에서도 300%대의 수익률을 줬는데 수익이 실적이 저렇게 좋았는데 지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5만 명, 10만 명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단키트 그냥 찍어내면 그냥 무조건 팔리는 이런 상황인데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점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다시 움직일 거다.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패턴들, 거래가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거래가 앞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선수들도 째려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 잘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엑세스바이오 만나고 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주죠. 분할로 저점 매수해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견 주셨고요. 수젠텍, 녹시자, MS 등을 참고하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침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샤베스틸 20%. 무슨 종목이요? 샤베스틸 20%. 세아베스틸 비중은 20%시고 매수 가격은요? 19,900원. 19,900원. 최근에 사셨나 봐요? 아니, 산지 좀 됐는데, 예. 되셨어요? 얼마나? 이거 좀 먹고 손절로 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싶어갖고. 예전에 이거 수익 내신 적은 있어요? 현재 산 거는 수익 좀 냈습니다. 최근에 산 건 못 냈고 이전에 샀던 거는 수익 몇 프로 정도 나셨는데요? 한 3만 한 4천 원대 팔았어요. 어유, 잘 파셨네. 사갖고. 싸게 사놓고. 그러면은 혹시 제가 작년인가 그때 이제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세아베스트 추천했을 때 그때 11,000원인가 12,000원대 추천했을 때 그때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6,400원에. 얼마 사셨다고요? 16,400원. 16,400원? 네. 그래도 수익 많이 내셨네요. 뭐 2배 이상 수익 내셨던 건데 어쨌든 잘 팔고 그래서 다시 조정받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던 건데 물렸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사고 났어요. 저도 좀 먹고 이거 좀 먹고 물적 분할 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빠지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장이 좀 이래가지고 좀 빠졌던 건데 이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단기는
2만 원대에서 2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단기도 수익 날 수 있고 장기는 무조건 수익 난다고 보는 건데 차트를 보면요. 저도 이 세아베스티를 완전 바닥에 있어가지고 재작년 2020년도 12월 달, 그다음에 2021년도 1월 달 아마 요때에서 추천을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 수익 났을 때에서 잘 파셔라라고 얘기한 이유에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추천하겠습니다만 얘기했는데 그 이유에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네. 올해 안에서는 다시 얘를 사야 돼요. 저번에 물적 분할하고부터 그때부터 푹 내리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많이 내렸으니까. 예,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뭐 심심하면 다 물적 분할하고 있는데 뭐 얘기들이 많죠. 물적 분할해갖고 다들 물량들이 다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회사가 좋은 부분 사업 부분 다 나눠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갖고 LG화학도 그런 경우고 그렇죠? 그냥 LG화학 어쨌든 LG화학 얘기는 LG화학이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어도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아직은 힘을 못 내니까 한 2만 원 정도로 왔을 때 그때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17,000원이나 16,000원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세요. 네. 아셨죠?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우, 카카오뱅크를 너무 물려가지고 54,000원에 50%거든요. 54,000원에 50% 예. 비중을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아니, 처음에 6만 원에 사가지고 네. 이렇게 더 조금 분할 매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위치고,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은행주들 몇 가지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융주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녁에 함정 종목으로 제일 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카카오뱅크를 한번 꼽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1월 10날인 것 같아요. 1월 10날쯤 1월 10날 아니면 아마 이날일 수도 있어요. 1월 3일 날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서 수급이 좀 꼬이는 부분들도 있었고 얘가 좀 제일 약해 보였고 그다음에 저점이 좀 아마 깨질 때 얘기했으면은 깨져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내려올 만큼 이미 내려왔고요. 하락 N자로 이미 내려왔고 여기에서는 일단 버티셔야 돼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뭐 최근에 얘기가 나왔는데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앞으로의 전망은 있으니까. 저도 뭐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쓰질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은행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쪽을 쓰시는 분들도 점차 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 은행. 아, 그래서 그럼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수 있을 그 미래의 전망만 있다 그러면 버틸만 하거든요. 빠지기는 많이 네네네. 빠졌고. 네네네. 그럼 버티세요. 버티면 54,000원대에서 물린 게 비중이 커서 그렇지 한 18% 정도면은 저 정도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한 6만 원 정도 갈까요? 6만 원 정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거 네. 너무 속이 터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비중이 많으셔갖고 걱정이 크시네. 만약 5%밖에 없었으면은 별 걱정 안 하셨을 텐데 비중이 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도 예, 예. 이름이 있는 그래도 카카오뱅크라는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괜찮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상한 이름에 이상한 거였다면 좀 더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1년 안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도. 예. 올라올 수 있어요.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IHQ 뭐 지난번에도 제가 빠질 거라 얘기했는데 일단 충분히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 거래량이 없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거 한 30% 빠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은 좀 손절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 정도 30%까지는 아니고 24%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고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좀 사는데 근데 물량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그냥 매집만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강하게 위로 쏠 생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횡보하다 보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마네트웍스. 얘도 같은 그 엔터주 섹터였는데 IHQ는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애들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쪽들인데 바닥에 있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는 흐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거래량을 봐서는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옆으로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뭐 더 빠져가고 밑으로 1,000원이 깨지는 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뭐 시장이 정말로 안 좋아지거나 급락할 때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버티시고 가져가시고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1,680원이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힘든 거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워낙 바닥에 있어서 근데 이런 얘기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래가 실리기 전에서는 꼼짝도 안 합니다. 워낙 바닥에 있어서 가기는 할 것 같다. 근데 그 시점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86,400원 7%요. 솔루스 첨단 소재 비중은 7%밖에 안 되신다고요? 네, 자, 일단은 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이 조금 위태위태하게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네,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갖고 제가 요로 쪽은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전망은 좋은데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최근에 네. 에코프로 BM도 무슨 이상한 이제 이슈로 해갖고 급락을 맞고 있고 일단은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이 나오는 걸 좀 봐야 되겠는데 아직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고 흘러내리고 있어서 네. 그냥 일단은 두고 봐야 돼요. 뭐 지금 뭐 할 수 있는 대응이 물타기도. 없어요. 물타기도 하지 말고요. 그럼요.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예. 왜냐면 떨어지는 칼날 받으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니까 약간 아직은 그런 모양새예요. 거래도 실리면서 음봉이죠. 그러면 밑으로 더 네. 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말 많이 빠지면은 5만 원이 저점이고 지금 네. 정도에서 돌리면은 5만 8천 원에서 6만 원이 이제 저점인 건데 근데 네. 저점에서 돌려야 돼요. 이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리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반등이 주면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해볼 수 있어요. 비중이 7%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때에서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1차 목표치는 7만 원, 2차 목표치는 뭐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EDGC. EDGC 진단키트 네. 관련주.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4,445원에 5%요. 4,450원? 45원? 네. 비중은 5%시고 네. 언제 사셨어요? 이거 아랫게 장 끝나고 시간 외에 샀거든요. 시간 외에서 뭐 시간 외에서 뭐가 있었나요? 저 시간 외에서 아니요. 안 조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떨어지기를 샀어요. 뭐라고요? 조금 빠지길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간 외에서 예. 빠졌으니까 그거를 좀 물량을 잡아서 내일 오늘 같은 날 올라가면 이제 단기로 매도하려고. 네네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그래갖고 어제 조금 올라가고 팔고 그거 전문가님이 추천한 거 그걸로 들어가려 하다가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일단은 EDGC는 거래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거래량 보면은 거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좀 떠 있는 게 좀 단점인데 떠 있으면은 뭐만 안 나오면 되냐면 이렇게 쿵하고 떨어지는 것만 없으면 됩니다. 근데 떨어져도 정상이에요. 떨어지면은 신규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횡재죠, 횡재.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게 3,600원까지 떨어지면 16%가 떨어지는데 16%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1차 매수는 다시 어디서 해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2차 매수는 한 4,000원, 3차 매수는
뭐 3,600원.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뭐 큰일 나는 건데 어쨌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더 노리셔야 되는데 근데 네네. 지금 얘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조만간에 이제 막 엄청나게 늘어날 이슈가 곧 있는데 세력들이 생각이 있으면 4,200원을 안 깨고 한번 들어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요. 예. 어차피 이거 매매로 들어가신 걸 거니까 예.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일단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올 때 그 사이에서는 절반을 팔아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셨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참 잘 버텨요. 어제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는데 힘을 좀 보탠 흐름인데 오늘도 플러스 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요. 일단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2만 5,800원의 비중 30%. 매도하세요. 여기 저항이 이제 부딪히는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시장이 뻗어가면은 모를까. 시장이 막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피가 위쪽으로 막 뻗어가는 모양이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뻗어가지 못하니까 이 저항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가세요. 지금 3분의 1 팔고 내일 또 올라오면 3분의 1 팔고. 근데 올라갈 때 파는 건 잘하는데 이게 떨어질 때는 못 팔죠. 떨어지면은 그때는 당장 팔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5일선 깨지고 떨어진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5일선 이탈 나오면 그때는 분할 매도가 아니고 왕창 매도. 근데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 암오레지. 자, 화장품주들도 이제 소비주들로 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일 때 최근에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화장품주들이 얼마나 안 움직였냐면 거의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화장품주들이 움직였었나? 갔었나? 그런 게 있었나? 왜냐면 워낙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중간에 올라간 것들이 있죠. 뭐 A블CNC라든지 뭐 코리아나라든지 보면은 뭐 거의 뭐 1년 넘도록 안 움직여갖고 하여튼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자, 이제는 이제 리오프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마스크를 확실하게 벗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는 거고요. 65,800원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도 그냥 감기처럼 그냥 경구용 치료제 먹으면 그냥 죽지는 않고 그 감기만 걸리고 하루 만에 낫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은 그때는 화장품주들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점 엑세스바이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고 나오셨는데요. 분할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18,000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19,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해운주, 코로나19 관련 일부 바이오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20% 상승한 2,77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4% 하락하면서 90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중국 그 소비재 관련 화장품주들 이쪽에 조금 움직이는 게 있고 근데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 소비주들 그러니까 엔터주 그다음에 항공주 떨어지죠. 그리고 어디가 떨어지냐 이제 여행 관련주들. 이게 뭐냐면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였다가 또 걔네들이 조정받으면 안 움직였던 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였는데 코로나 이슈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된 뭐가 안 움직였느냐? 진단키트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원래 움직였었죠. 1월 중순경에서부터 해서 1월 25일까지는 잘 움직였다가 1월 말까지 움직였다가 2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원래 한번 거래 실력 움직였던 애들이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바디텍 매드가 갑자기 5% 6%가 움직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자, 보면은 얘가 좀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해야 그래야 이제 EDC라든지 아까 전에 제가 상담해 드렸었던 이런 애들도 떨어지지도 않고 살살살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강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 올리게 되면 그때서는 엑세스 바이오도 움직일 거고 나머지 애들도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서는 제가 여기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EDGC 빨간색으로 돌아섰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빨간색으로 돌아섰고 바디텍 매드는 좀 전에 5% 6% 갑자기 튀기 시작했고 근데 더 가야 됩니다. 녹십자인스도 장중에 계속 플러스 권역에 있고 SD 바이오 센서도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급락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해놓고 갑자기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누가 먼저 그 안에 그 패밀리 안에서 누가 먼저 치고 가서 쭉 하고 따라가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쫓아간단 말이죠. 이걸 짝짓기 매매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쪽에 진단키트 관련주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앞에 거래량들이 실렸다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지금 뭔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땡기기 시작하게 되면 잘 경계를 그러니까 경계 근무라 그러죠. 잘 보초를 서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2차 매수가 아니고 그냥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는 얘기 아니고 갑자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10%, 15%, 20% 급등을 한다. 그러면 2등주 따라 들어가도 2등주 놓쳤다. 그럼 3등주 따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들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게 오늘이 아닐지어도 그러니까 분할 저점 매수 계속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요. 2배 이상 많습니다. 코스닥은. 그게 뭐예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 올랐다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히 박스권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 왜 재미가 없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움직이느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질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열심히 팔죠. 거래소는 기관들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잘 안 사줄 이때에서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 절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돼요. 진단키트들도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흔들릴 때 분할 저점 매수. 지금은 이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절대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서 시세를 보고 원래는 IT 부품주들 낙폭가대 종목들을 줄까 했는데 제일 재미없어요. 제일 안 움직입니다. 시장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매수했으면 IT 부품주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래 없는 테마주 말고 거래 실린 테마주.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거래 실린 테마주는 재택 치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소화기 측정, 포화도 그거 관련주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진단키트 쪽으로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분할 저점 매수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 보고 25,500원인가 샀는데 이렇게 자꾸 내려가서 어떻게 하려나 22,500원이요? 아, 25,500원? 예예예.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일단은 장기도 가능하신가요? 장기 투자? 단기도 괜찮아요. 그래요. 자, 일단은 비중은 10%밖에 안 되시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자원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종합 상사 뭐 여러 가지 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수입, 수출, 수입업 뭐 이런 거 하고는 자원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철강, 비철금속, 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컨테이너 싣고 뭐 왔다 갔다 이런 그런 물류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품목이 돼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수출 입업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제가 이제 이거 자원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네요. 요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이미 제가 이거를 전망을 내놨는데 이거는 조정받으면 다시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불리하게 사셨어요. 25,500원은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잘 봤다면. 전기차로 바꾸려는 거 어찌하려는가 싶어서요. 근데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이거 이때 당시 추천했을 때는 13,000원대인가 15,000원대 이하에서 한번 추천했었고 아이고. 네, 그때 한번 추천했었고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 조정받을 때 제가 봤었던 가격대는 2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사서 가져가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지금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매수가격이 좀 비싸게. 하네요. 그럼요. 자 보면은 자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서는 2조 21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33조, 36조, 30 이제 계속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 영업이익도 뭐 4,700억대에서 5천억대, 6천억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2,200대에서 올해는 이제 4천억대로 늘어나니까 실적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본 가격은 이 가격은 올라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무조건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 돈이 끌어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맨날 단타만 치고 있고 막 시장을 올릴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안 올라가는 건데 그냥 장기 투자로 그냥 쭉 그래서 아까 전에 장기 투자 가능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실적도 괜찮고 아직도 바닥권역이 있으니까 다시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으니 그냥 묻어버리세요. 갖고 가세요. 뭐라고요? 후성. 갑자기 후성은 왜요? 후성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 후성으로 바꾸지 마세요. 차라리 얘를 갖고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시라면 마음을 놓고 있은 게. 네, 그래서 이거는 회사는 뭐 회사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매수가격이 좀 높으니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 얼마나요? 한 1년만 기다려보세요. 기본 1년은 기다려야죠. 아니 그렇게 높게 사셨으면 1년은 기다려야죠. 아, 그럼 조금 매수할까요? 아니요. 지금 시장이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싶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근데 그냥 너무 못해서 저것이 시청자가 많은 것 같고 미안스럽고 어떻게 하고 자주 못했어. 미안했어. 아직은 어쨌든 박스권역이고 매수를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한 달 뒤에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디오, 예. 어떤 거요? 디오? 예, 디오. 디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8,500원에 예, 비중 50%예. 38,500원에 비중은 50%. 예. 이게 이제 치과 치아 아마 그쪽 관련주 있을 건데 의료기기 관련주.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세요. 실적은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그런데 뭐 주가는 거꾸로 움직이죠. 예.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주식은 예. 단순해서 많이 올라가고 예. 그런 건데 최근에 다시 의료기기 관련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의료기기 움직이는 쪽들은 다 죄다 저쪽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서 이쪽까지 그 의료기기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래서 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올라오면은 지금 박스권은 그래도 유지를 해주니까 실적도 괜찮고 한 37,000원대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팔지는 마시고.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지?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살살 팔고 개인들이 자꾸 사거든요. 예. 그래서 괜히 샀다가 저점이 무너지면은 왜냐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라 저점이 무너지면은
박스권 저점 자리가 25,000원이니까 물량만 많아지고 지금 물량도 많으신데 25,000원으로 예. 내려가면 차라리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했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예. 보유한 것만 보유하고 있다가요. 다시 들어줄 때 잘 가면 4만 원이고 못 가도 뭐 37,000원대까지 왔을 때 질문을 다시 주셔갖고 어쨌든 한번 팔아야 돼요. 이거는. 예. 아셨죠? 야,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이고요. 심택은 많이 올라왔고 지금 팔아도 다들 수익이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사신 자리가 44,900원.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지금 좀 불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강한 상태에서 강하니까 버티겠다. 매매를 고점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점놀이로 하겠다. 뭐 그러면 가능해요. 대신에 고점놀이를 했으면은 고점놀이에 대한 그 지지 라인을 잘 지켜야 돼요. 깨지면은 손실이 커지니까. 1차 지지 라인은 44,900원 딱 매수 가격대. 그 자리가 깨지면은 일단은 한번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도 만약에 손절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42,500원이 깨지면 거기서는 진짜로 파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손실해서 팔아야 되니까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보유가 가능하고 그렇게 내려올 때에서 손실로 바뀌게 되면 난 못 팔아. 난 수익에서 팔아야지. 억울해. 이런 식으로 버틸 거면 차라리 지금 파시는 게 나아요. 비중을 더 줄이시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로 승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심태가 아니더라도 뭐 바닥에 있는 뭐 핸드폰 부품 주소부터 해서 뭐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PCB, 뭐 카메라 아직도 찾으면 많아요. 문제는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도. 자, 최근에 만도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빠지네요. 이게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계속 빠지는 특징이 또 차별화장인데 박스권장에서 순환매장이 나오거나 이럴 때가 제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순환매장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 매매로는 가능하다 그랬지만 왜냐면은 그랬다면 바닥권역에 있는 이제 IT 부품주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꼼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페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반등줘야 아 이게 시장이 매매하기가 쉽구나, 돈 벌기 쉬운데 아주 안 움직이는 애들 징그럽게 안 움직이고 올라가는 애들은 일부 종목들만 하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움직일 줄 알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뚱맞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웬 말입니까? 갑자기 움직여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가 지금 막 그렇게 뭐 깔끔하게 쉽게 되는 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물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졌으니까 보유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56,400원이면은 반등 나올 때 한 53,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네요. 55,000원대까지는 일단 버텨보시고 53,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SD 바이오센서도 2.7%일 때 다시 강세를 주고 휴마시스도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아까 마이너스 몇 프로대였었는데 지금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고 바디텍 매드도 지금 6%대 올라가고 있고 엑세스 바이오도 어느덧 오늘 2차 매수는 안 들어왔네, 아쉽게도 19,35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슬금슬금 움직이죠. 좀 아쉽네요. 2차 매수까지 됐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흔들린다 그래서 겁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자, 진단키트주 얘기했잖아요. 조만간에 10만 명 돌파 그러면 이슈 한번 될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매기가 쏠린다고 그러죠.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 한번 확 움직일 텐데 과연 엑세스 바이오가 움직이고 바디텍 매드가 움직이고 뭐 녹십자 뭐 MS가 움직이고 또가 뭐가 막 급등해서 아직은 급등은 아닌데 막 급등하면 과연 뭐가 따라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힌트는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또 듣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 지금 다 움직임들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 하락 전환했네요. 네,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